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의 개요 부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의 개요라고 해요. 자, 인공지능 기술의 개요를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 비전이 무엇이냐? 이미지, 영상 등을 인식하여 시각적인 자료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요. 자,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이미지 인식을 하거나 영상 인식을 한다, 아니면은 어떤 물체를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차장 들어가죠. 주차장 들어가실 때 표지판, 그 카메라가 우리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원래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지금은 그냥 개발로서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CCTV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거를 발견을 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그 부분에, 그 지역에 대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영상이나 아니면은 특정 이미지에서 어떤 거다라고 찝어내거나, 아니면은 영상 내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요. 아니면 제조업이나 의료, 자동차, 농업, 물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눈으로 오류가 있는 제품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이거 보고 막 생산품을 다 확인했는데 오류가 있는 제품을 빼내고 불량품을 빼내고 막 이런 것들 직접 했는데, 이거를 기계가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다 찍어요. 사진을 찍고 오류가 있는 제품을 발견을 하자마자 바로 뽑아냅니다. 그런 기술을 점점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부품의 양품을 파악을 하고 불량을 판단하는 그런 공정의 자동화도 가능을 해서, 이런 공정 자동화가 이어가니까 요즘에 나온 말이 스마트 팩토리 알죠? 그런 것들도 이런 컴퓨터 비전을 엄청 많이 씁니다. 이미지, 영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사람이 최소화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로, 횡단보도, 그리고 사람, 차량을 파악해서 자율주행하는 것, 그리고 위험 감지 가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비전을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에 그 자율주행 2.5라고 했나라고 제가 들은 건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크루즈 기능이 자동차에 보면 다들 탑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기능이 높아져서 지금은 시운전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 자율주행을 하는 차량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크루즈 기능이 탑재되는데 스마트 크루즈라고 해서 내가 차량을 타고 가는데 가만히 놔둬도 핸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차량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데이터가 점점 축적되고 있어서 그 영상 데이터를 학습을 하니까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파트도 있고, 안전 같은 경우가요, CCTV를 통해서 열이나 연기, 안전 등에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자, 공장에, 보통 여러분들 공장에 요즘에는 CCTV가 엄청 많아요. 공장이나 아니면은 건설 현장에.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관리자가 밖에 안 나갑니다. 요즘에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카메라를 딱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게 켜놓고 몇 번 카메라 위치를 보고 방송을 합니다. 몇 번 카메라에 봤는데 어떤 분 안전모 안 썼습니다 하고 바로 방송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요즘에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렇게 관리자가 근데 다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공지능이 탑재가 된 기술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카메라에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머리에 노란색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연락이 오고,
아니면은 사람이 쓰러져서 몇 초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같은 경우,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 또 추가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관절 있죠? 이런 관절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통해서 AI를 통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엄청나게. 가상인간 해가지고 뭐 가수도 나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보고 그걸 춤으로 직접 표현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AI 사람을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활용 분야가 많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자연어 처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가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하는 거, 이 자연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만들어내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컴퓨터가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나는 이란 부분이 주어겠죠.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가 각각 품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품사를 쪼개서 이해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 단어, 오늘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는 밥을과 먹었다가 관계가 조금 있죠. 관계가 있는 단어들끼리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임베딩을 한 것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텍스트들이 나왔을 때 이걸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대부분 자연어 처리한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990년대쯤에 가장 먼저 나왔던 기술이 이메일 필터 작업이 있습니다. 이메일 필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도 이메일 쓰고 있는데,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이 이메일이 정상적인 이메일인지 아니면 스팸 이메일인지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스팸이라고 구분을 안 해도 자동으로 스팸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메일 안에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 메일 안에 쿠폰, 아니면은 뭐 이상한 단어, 뭐 정책 자금, 이런 단어가 있으면 스팸으로 구분해라고 각각 이메일을 제공하는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곳에서 스스로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이메일을 필터를 직접 해줘요. 광고인지 아니면 카페에서 온 건지, 그 다음에 이게 광고인지 스팸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주는 게 이런 이메일 필터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색 결과를 수정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검색을 막 했어요. 했는데 내가 한글로 검색해야 되는 걸 영어로 검색을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영어로 검색한 거를 한글로 검색하는 걸로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수정을 직접 해서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모두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자동 완성. 여러분들이 나는 이라고 쳤을 때 뒤에 나올 단어가 어떤 건지 예상을 해서 직접 자동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앞에 어떤 단어를 쳤을 때 뭐가 나왔다라고 학습을 직접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도 여러 플랫폼에서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이런 곳에서 이런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